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천안과 당진 등 충남 서북부 5개 시군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지면서 오늘 밤과 내일 오후까지 최대 150mm의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이번 장마는 침수 피해뿐 아니라 낙뢰 피해가 유난히 도드라졌습니다. 우리 지역을 핥힌 장마의 특징과 날씨 전망, 김태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좁은 비구름대가 관통한 충남 서북부 지역에는 이번 장마 기간 동안 최고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물폭탄 못지않게 곳곳을 때린 낙뢰의 기세도 무서웠습니다. 기상청 집계 결과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24일부터 사흘 동안 발생한 낙뢰만 5,800여 건이나 됩니다. 지난 25일에는 아산시 선장면의 한 주택 위로 벼락이 떨어지면서 주택 한 채가 불탔고 서산 하나토탈 공장은 12개 공장의 가동이 중단돼 굴뚝에는 시뻘건 불길마저 치솟는 등 낙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상층에 건조한 공기가 많이 파고들면서 불안정이 또 가속됐기 때문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낙뢰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마 전선이 전라남북도 지역에 머물며 대전과 세종, 충남 전역의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한낮에는 30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연일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전에는 6일째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 온종일 시민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비가 내렸을 때도 굉장히 습했는데 비가 내리고 나니까 오히려 더 습하고 더 더운 것 같아요. 천안과 당진 등 충남 서북부 5개 시군에 다시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오후까지 5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가량의 장맛비가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장마가 끝난 다음 주부터 32도 안팎의 본격적인 무더위와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겠다며 온열 질환 등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연이은 장맛비로 충남 지역 저수지 저수율이 상승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충남도 내 230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42.1%였지만 오늘은 49.7%로 올라 평년 대비 72.9%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4일부터 가뭄 주의 단계에 들어간 보령댐은 지난 이틀간 80mm가 넘는 비가 내렸지만 저수율이 29%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가뭄이 지속될 경우 하루 11만 5천 톤의 금강 하천물을 보령댐에 공급하는 도수로 가동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부여군 석성면의 한 야산에서 전자발찌를 찬 남성 54살 A씨와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성 35살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법무부 보호관찰소도 전자발찌 착용자의 이탈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지역이 잘 사는 방법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세종시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선포하는 등 지자체마다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지방자치에 주력하는 이유인데요. 대전 MBC는 선진국을 찾아 우리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조건과 과제를 짚어보는 순서를 2번에 나눠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순서로 굳건한 법적 토대 위에 중앙정부와 지방도시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프랑스를 돌아봅니다. 고병권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프랑스 알자스주 스트라스부르크. 파리에서 동쪽으로 447km, 승용차로 5시간 이상 걸리는 변방도시지만 프랑스의 자존심으로 불립니다. 유럽의 정치 중심인 유럽연합 의회 본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장 선출이나 각국 대통령 연설 등 주요 행사 때마다 5억 명이 넘는 유럽인의 시선은 온통 인구 25만여 명의 이 작은 도시로 쏠립니다. Parce que tous les hôtels pendant les sessions parlementaires sont complets. Et ça fait autour de 300 000 personnes qui passent par Strasbourg pour visiter le Parlement européen. 유럽연합의회가 스트라스부르크 발전의 견인차가 된 건 2003년 이뤄진 프랑스 지방 분권 개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프랑스 개정 헌법 1조는 국가 조직은 지방 분권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영향으로 스트라스부르크는 10여 년 전부터 수십 년간 프랑스 정부가 시 대신 관리하던 유럽연합 의회 지역 발전 기금을 직접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된 예산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데 주로 유소년 축구장 건설 등 지역 밀착형으로 사용됩니다. Par ailleurs, nous bénéficions aussi, à Strasbourg comme ailleurs, de fonds européens. Donc il y a une forme de décentralisation aussi au niveau de l'Union européenne en direction des collectivités locales.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등한 관계는 시골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1,600명의 이 작은 마을은 프랑스 행정구역의 가장 작은 단계인 꼬민입니다. 하지만 최근 100억 원을 들여 낡은 학교 리모델링과 대형 체육관 신축 공사를 주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나 도격인 베파르망이나 레지옹은 전체 예산의 30%를 지원하고도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 조직 간 재정 사용에 대한 간섭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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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 y a absolument pas de surveillance. Ils font confiance à la commune. On présente le projet, on présente le budget, telle hauteur de montant, une autre collectivité à telle hauteur de montant, et ensuite on se débrouille, on fait. Il n'y a pas de contrôle. 프랑스가 분권 법제화에 많은 신경을 써온 이유, 결국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Et donc, le rôle du CGET, c'est finalement de mener des actions qui permettent de rendre en pratique l'égalité institutionnelle efficace.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조차 국회 문턱에서 자꾸 주춤하는 우리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네, 지방분권 기획 리포트. 내일 이 시간에는 지방분권 체제의 또 다른 기둥인 도시 자족성 확보와 조건과 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용역 결과가 이르면 오는 30일 공개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최근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건립부지 등에 대한 최종 용역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비공개 시 잡음 등을 우려해 오는 30일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연구원은 건립 예정지 5곳을 검토해 이 가운데 한 곳을 최적 부지로 제시했고 이전하는 상임위원회 숫자는 특정하지 않고 여러 경우의 수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8시 10분 방송되는 대전 MBC 시사토크쇼 노정렬의 시시각각은 대전 부동산 상승세, 올 하반기 전망은과 정가 이슈, 지역 인재 역차별 해결,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주제로 이야기 나눕니다. 정가 이슈에서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초청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대전 지역 인재들의 공공기관 채용 의무화를 기반으로 향후 충남 등 혁신도시 추가 지정 가능성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소방청이 기온이 상승하는 이달부터 벌집 내 일벌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벌쏘임 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벌쏘임 사망자는 올해 1명, 지난해 10명이 발생했으며 올해 상반기 벌쏘임 이송 환자만 전국적으로 836명에 이르는데 연간 벌집 제거 출동의 88%는 7월에서 10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손님에게 술을 판 업주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서재국 판사는 지난 2월 대전시 유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 2명에게 소주와 맥주 2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51살 이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 3월에 대전의 또 다른 노래방에서 소주를 생수병에 옮겨 담아 손님에게 2천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62살 유모 씨에게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유지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